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이제 보시다시피 데이터 여러 개를 저장하기 위해서 배열이라는 새로운 구조를 도입을 했고요. 그에 맞게끔 이제 코드도 싹 수정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자, 보시면은 일단 이런 부분들 삭제라는 개념이 없어서 삭제를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되는 부분. 자, 추가 역시 마찬가지겠죠. 추가가 이제 add가 그냥 계속 뒤에 추가가 되는 형태니까 상관이 없지만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의 추가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걸 또 구현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배열의 길이와 데이터의 개수가 무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 데이터 개수를 따로 또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거. 자,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예요? 3개밖에 저장을 못하는 거죠. 애들을 할 때 3개밖에 저장을 못하니까 3개 이상 저장하려고 하면은 저장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막죠. 자, 그럼 이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잖아요. 난 한 10개 저장하고 싶은데 이 프로그램은 3개밖에 저장을 못한다. 그럼 사용할 그런 매력이 좀 떨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프로그램이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게 하고 싶으면 길이를 늘리는 방법이 있겠죠. 애초에 만들 때 3개가 아니라 100개 정도로 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100개 정도까지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프로그램으로. 자, 근데 이제 막 1000개 저장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1000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그러면 이거를 좀 크게 잡으면은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럼 안 됩니다. 자, 왜 안 되는 거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10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순간 바로 100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딱 사용할 때 데이터를 한 5개만 저장하고 싶은데 이거는 미리 몇 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100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95개가 낭비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더 크게 만들어 놓으면 995개가 지금 낭비가 되고 있는 거죠. 이래서 무조건 크게 잡아 놓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적게 쓰는 사람도 더 많이 공간을 쓰게 되는 거예요. 5개만 쓰고 싶은데 1000개를 쓰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배열이 길이를 한번 결정을 하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렇다고 작게 하면 10개 저장하고 나면 11개는 저장을 못 하잖아요. 이게 되게 유연하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역시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배열이 꽉 차면 길이를 늘릴 수는 없어요. 이 기존의 배열이 10개짜리로 만들어진 거를 막 5개로 줄이거나 100개로 늘리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어떻게 할 수는 있냐면 더 큰 거 하나 새로 만들어다 교체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꽉 찰 때마다 교체를 해주는 알고리즘을 짜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짜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귀찮잖아요. 우리가 짜면 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런 배열이 가진 다양한 단점들, 삭제도 없고 추가도 없고 길이 한번 고정되면은 바꿀 수도 없고 유연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이제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 자바 언어를 개발한 쪽에서도 당연히 이 배열의 이런 단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배열의 이 단점들을 알고리즘으로 보완한 어떤 새로운 코드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자바 측에서 만들어 놓고 아주 안정적이고 잘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쓰세요 라고 해서 자바를 설치하는 순간 존재해요. 그래서 우린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배열보다 훨씬 사용하기가 편하고 유용한 자료 구조. 자, 그걸 이제 어레이 리스트라고 해서 제공을 해줘요. 리스트라고 해서 제공을 해줘요. 리스트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자바의 배열의 단점을 보완, 새로운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바에는 뺄게요. 배열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배열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뭘 쓰면 된다? 어레이 리스트 사용하시면 돼요. 왜냐면 어레이 리스트가 훨씬 편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다룬다라는 곳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본질적인 행위는 무조건 4가지로 귀결되거든요. 본질적인 4가지. 이 4가지로 다 귀결이 돼요. 모든 것. 바로 추가, 조회, 수정, 삭제예요. 어떤 자료 구조를 가져와도 이 4개가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죠. 다룰 수가 있고. 자, 근데 이제 배열 같은 경우는 추가 없고 삭제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거지로 만들었죠. 근데 이제 어레이 리스트는 이 4가지 핵심적인 본질적인 행위 자체를 다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그냥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우리가 스캐너를 사용할 때 scan.nextLine 이거에 대한 구현 내용을 알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은 입력받은 것을 넣어준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레이 리스트도 추가할 때는 어떤 코드 한 줄 싹 쓰면 추가가 되고, 수정 코드 한 줄 딱 쓰면 수정이 되고, 코드 한 줄 딱 쓰면 삭제가 되고, 이렇게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자료 구조고요. 자,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요거 어레이 리스트의 이 4가지 행위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만 보고, 다음 시간에 요 어레이 리스트 다루는 연습 좀 하고 우리 프로그램에 또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딱 6가지만 알면 웬만한 거 다 쓸 수 있어요. 어레이 리스트. 선언 방법, 추가하는 방법, 조회하는 방법, 수정하는 방법, 삭제하는 방법, 데이터 개수 알아내는 방법. 이 정도만 아시면은 어레이 리스트를 배열처럼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다. 자, 그럼 선언 방법 먼저 이 6개를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배열은 이렇게 선언하죠. 자, 이렇게 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자료형과 길이죠. 자, 근데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길이가 필요 없어요. 길이를 알아서 조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 자료형을 좀 특이하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볼게요. 어레이 리스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new는 똑같아요. 대신 이제 어레이 리스트라고 명시를 해주고요. 자, 얘는 이렇게 대괄호가 아니라 꺽쇠 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 꺽쇠 있죠. 꺽쇠 안에 자료형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인트를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인트를 넣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넣어요. 자, 이거를 인티저. 자, 인티저는 인트의 래퍼 클래스라고 불러요.
이런 거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셔도 되는데, 인트를 다른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인티저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를 선언하실 때는 int는 인티저로 하시면 돼요. 스트링은 그대로 스트링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트링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이 자료형이 있죠. 얘네들은 이렇게 바로 못 쓰고 이렇게 래퍼 클래스라는 형태로 바꿔서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래퍼 클래스 아실 필요도 없고 우리가 int 말고는 쓰는 것도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두 개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정수를 저장하는 리스트는 이렇게, 문자열을 저장하는 리스트는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3개짜리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수 만들어서 연결하잖아요. 이름 지어주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름 지어줍니다. 대신 이제 타입이 이렇게 가요. 자,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써보면서 몸에 익히시면 됩니다. 문법적인 거라서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얘 저장하는 변수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list2라고 해서 저장해 볼게요. 당연히 어레이 리스트, 여기 인티저가 아니라 스트링이 되겠죠. 선언은 딱 이렇게만 외워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어레이 리스트 여기 밑에 빨간 줄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에러 나죠? 자, 이 어레이 리스트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 언어를 만든 쪽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이 이그잼 3.java 이 파일 안에서는 이거에 관한 코드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어레이 리스트가 뭔지 몰라요. 그럼 이 어레이 리스트 코드를 위에다가 복사해서 붙여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코드를 직접 막 다 찾아갖고 엄청나게 많은 코드를 이렇게 붙여 넣는 게 아니라 한 줄만 추가를 하면, 이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한 줄만 추가를 하면 이 자바가 알아서 코드를 찾아다가 복사해서 사용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외부에 존재하는 코드를 이 파일 안으로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임포트라고 합니다. 임포트하고 여기에 외부 코드 위치를 적어주면 되거든요. 물론 이 외부 코드의 위치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정말 많이 쓰는 위치가 있는데 java.util, 여기에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왜? 우리가 사용했던 요 스캐너 있죠? 스캐너도 사실 여기 java util에 들어있어요. java util, 이게 이제 패키지라는 건데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바 폴더 안에, util 폴더 안에 이 스캐너라는 외부 소스 코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폴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약간 우리 폴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경로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자바 코드 안에서는 경로를 이렇게 슬래시로 표현하지 않고요, 이렇게 점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자바 폴더 안에, util 폴더 안에 스캐너라는 코드가 있어요. 그거 불러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스캐너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레이 리스트는 자바 폴더 안에, util 폴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여기에 있는 코드 내용을 읽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패키지라고 하는 거고요. 패키지는 폴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어레이 리스트라는 코드가 패키지, 이 폴더 안에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해당 폴더 안에 있는 코드를 쓰시려면 반드시 임포트라는 걸로 불러와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제가 여기서 다시 임포트 지워볼게요. 빨간 줄 뜨죠? 그럼 이제 임포트를 적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어레이 리스트가 사실 어느 패키지에 있는지 잘 모를 뿐더러 일일이 적는 게 귀찮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많이 쓰는 단축키니까 반드시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왼쪽 시프트 플러스 영어 5, 숫자 0 아니고 영어 5예요. 시프트는 좌측. 이거를 3개를 같이 눌러보시면 자동 임포트가 됩니다.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어레이 리스트를 알아서 위치 찾아가지고 추가해주죠. 정말 많이 쓰실 거예요, 이거. 그래서 반드시 익혀두시면 좋은 단축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언이 완료가 됐습니다. 인티저, 스트링. 인트 배열 대신 인티저 리스트를 만든 거고요. 스트링 배열 대신 스트링 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데 배열은 추가 없죠? 리스트는 추가가 있습니다. add라고 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추가할 수 있어요. 이 괄호 안에 추가할 값을 넣어주시는 거고 하나만 넣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넣을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만 넣으시는 거고 이렇게. 자, 가져올 때는 get이라는 걸로 가져와요. 자, 근데 우리가 이게 추가를 여러 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여러 개 저장될 수 있는데 가져올 때도 뭐 가져올 거냐 이거잖아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중에 뭐 가져올래?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get 안에는 인덱스를 넣습니다. 인덱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자,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겠죠? 가져오면 숫자 하나가 나올 거니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10이 나오죠? 방금 add로 10을 넣었으니까 10이 나오겠죠? 100으로 바꾸면 100이 나오죠? 자, 그래서 나머지 3개 빠르게 한번 보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내일 한번 다시 나가도록 할게요. 자, 수정은 역시 list1 set이라는 걸로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앞에 인덱스는 수정하고 싶은 대상, 이 뒤에는 어떤 값으로 수정하고 싶은지 새로운 값. 그래서 1000으로 볼게요. 자, 이 100이 0번째 걸 다시 꺼내서 A를 보면 1000으로 바뀐 거 볼 수가 있고요. 0번째 값을 1000으로 수정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삭제. 자, remove라고 해서 삭제시키고 싶은 값의 위치. 인덱스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어서 삭제되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 더 추가할게요. 200. 자, 1000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0번째 거. 0을 삭제를 하고 나서 다시 0번째 걸 꺼내서 보면 1000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200이 나오죠. 첫 번째 게 삭제되면서 두 번째였던 200이 첫 번째로 이렇게 당겨진 겁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의 개수 list1 size 이렇게 하면은 얘가 사이즈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1이에요. 하나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죠. 두 개 저장했다가 리무브로 하나 지웠으니까 개수가 하나로 나오는 건데
요 6가지만 이제 잘 사용할 수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소개를 잠깐 드린 거고, 어차피 내일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집중 탐구를 할 거고요. 이거 정말 많이 씁니다, 어레이 리스트는. 배열 대신 무조건 어레이 리스트 거의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한번 보고 오시면 더 좋겠죠, 다음 시간에. 자, 출석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